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가보세요. 47 가시면 이제 요거 나와 있어요.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게 토지이동 사유였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 6가지 나왔고, 지금 나온 게 축적 변경이죠. 그것도 토지이동 사유에 엄밀히 말하면 사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발생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토지이동을 누가 신청하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제 신청권자는 3개로 잘라요. 원칙이 있고, 대위가 있고, 특례가 있고, 이렇게 3가지.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토지이동은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당연히 이제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소유자고. 근데 이제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자, 대위는 무슨 뜻? 대신하여 그 말이죠. 이제 대위 신청 타이틀이 이제 이렇게 4개 나올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줄만 거보세요.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두 번째는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그렇게 표현해요.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타이틀 4개 딱 줄 거놓으시고 세부사항은 좀 다시 볼게요. 또 하나 이제 밑에 보시면 신청 특례가 있죠. 특례는 딱 2단어 나와요. 특례는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대규모 사업할 때. 또 이제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은 이제 토지동은 누가 신청한다?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타이틀 3개, 원칙, 대위, 특례 3개 딱 나오고 이제 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원칙은 누가 한다?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죠.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대위란 말은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이제 보시고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와 있죠. 사업 시행자고, 자, 그 옆에 그 책 좀 보시면 지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학교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자, 그러면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겠죠? 묶어서 공공용 지목 그러시면 돼. 공공용 지목인데. 공공용 지목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대위 신청한다.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돼 있고, 이건 주로 이제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장 됐고. 그럼 세 번째는, 자, 3번은, 자, 공동주택이 꼭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의 관리. 요 관리는 언제? 어떤 경우?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관리. 이제 또, 그 다음, 끝에 이제 또 하나, 누가 있다? 채권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또 딱 보니까, 대위 신청 타이틀이 4개죠.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아요.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짚어보세요. 자, 그동안 기출문제 제가 쭉 말씀드릴게. 자, 우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왔어요. 자, 다음 중 토지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1, 2, 3, 4, 5번 점유자. 그 시험 문제예요. 또 5번 지상권자. 그것도 나왔죠. 자, 또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5번.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기출문제예요. 자, 근데, 자, 그 문제는 논점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소유자죠. 아버지가 지금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왔어요. 그거는 대위, 대리죠. 그러면 대리인 행위는 본인 행위, 대리인 행위. 본인 행위지. 그거는 직접이야, 직접. 대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거. 그 옛날에 12의 기출 문제예요. 그 시험 나왔어요. 괜찮은 문제예요. 자, 또 나왔어요. 자,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공용 주차장 관리인. 왜 X 관리인인데? 그렇죠. 이 관리인은 어디만? 공동주택만이야, 이제. 그게 시험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타이틀 4개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또 특례 조항. 자, 특례는 이렇게 하세요. 특례는 딱 2가지.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또 이제 대규모 사업할 때고. 여기 이제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자, 하나 사건. 자, 관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판교 신도시예요. 가장 최근에 지은 신도시죠.
자, 근데 보세요.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토지를요, 약 2만 필지를 사용했어요. 약 2만 필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이면 2만 명. 자, 그럼 자, 판교에 신도시를 짓는데요. 용인시청 앞에 2만 명이 쫙 줄을 섰어. 신청하려고. 2만 명이. 아, 그럼 놀래야 돼. 자, 봐요. 2만 명이 신청해서 서류 다 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2만 명 모아놓으면 뭐해? 막 데모하겠지. 나는 뭐 좋은 땅 안 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소유자는 오면 돼야 안 돼.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OX? 자, 다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이 대위 아니에요. 소유자 얼씬도 못하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비교. 요 위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이 있죠. 여기는 아까 우리가 공공용 지목 그랬죠? 자, 이렇게 했어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이런 토지가 막 대규모 토지예요? 그렇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용 지목인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파트를 좀 이제 책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자, 48 가보세요. 48페이지. 자, 신청의 특례. 자, 의 보세요. 의 제일 먼저. 자,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간겸령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 등. 자, 줄 그세요. 토지개발 사업. 이렇게. 토지동이 있는 때는, 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기억하세요. 자, 대규모 사업일 때는,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그 시험 나왔어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X 됐고. 그 밑에 이제 대상 토지 있죠. 지금 4개 뽑아놨거든요. 4개 뽑았는데 원래 이 대상 사업이 기본서에 14개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다 묶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대규모 사업 이렇게. 무슨 사업 나오면 다 포함됩니다. 묶어놓고 대규모 사업 이렇게. 3번에 1번 이제 신청권자. 자, 1번 토지개발 사업 등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됐고. 그럼 4번에 1번 별표 치고 4번에 1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국고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거는 사업의 신고예요. 사업 신고. 그래서 사업 신고는 얼마 이내에 한다? 15일 이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별표. 동그라미 2번도 자, 토지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하는 경우. 자, 그다음 이제 자, 줄 잘 걸으세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동그라미. 자, 이제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대규모 사업할 때는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근데 문제가요. 이 시행자가 신청을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소유자는요, 요 시행자에게 빨리 신청해달라고 요청해라 그 말입니다. 요청. 요청이란 말, 요 말이 이제 한번 답으로 뜰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요, 특례 조항은 원칙은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안 하면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요 시행자는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이요. 이제 1번 지문이 시험에 한번 떴고요. 최근에 2번도 한번 답으로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 3번에 자, 토지동 시기.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뭐 했을 때? 준공된 때. 토지동 있는 곳으로 보며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자, 무슨 사업할 때 토지동 시기는 언제? 공사가 준공된 때. 준공된 때. 또 시험 보러 하면 또 바꿔치기 하겠죠? 사업에 착수한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다시 보시고 이제 흐름 딱 잡으세요. 다시. 자, 신청권자 원칙은 누가 하고? 원칙은 소유자가 하고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타이틀 4개 딱 보고. 그럼 이제 특례 조항. 특례는 딱 두 단어. 첫 번째 어떤 경우? 대규모 사업할 때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래서 흐름을 딱 잡아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 사항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한 2, 3년에 한 문제 꾸준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49페이지. 그럼 이제 자, 요거 알죠, 이제 지적 정리 파트. 자, 흔히 보세요. 그리고 지적법 파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적 정리 파트. 그래서 정리 파트는 좀 꼼꼼히 보시고, 자, 특징은 보통 한 해에 2문제 나와요. 한 해에 2개. 여차하면 3문제. 그럼 이제 칠판함 딱 보세요. 자, 일단 요 파트인데 보세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게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지. 그게 이제 지적 정리예요. 정리인데, 자, 칠판함 보세요. 자, 지적 정리는 흔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적 정리 그리고요. 타이틀이 4개 와요. 그럼 좀 구성을 좀 보셔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요 지적 정리 파트는 타이틀이 4개.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 그래요. 지적 공부의 정리. 요가 구분되는 게 두 번째를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서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등기 촉탁이 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구성을 한번 보셔야 되고, 자, 비교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정리와 정정을 좀 구분하셔야 돼. 자, 보세요. 요 2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정리도 정정도 똑같아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이건 똑같고, 근데 이제 차이는 뭔가 하면요. 이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예요. 자, 후발적 무슨 말? 나중에 그 말이죠. 그럼 처음에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었더라. 그때가 이제 후발적이니까 정리를 하고, 정정도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여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예요. 자,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 말입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앞에 명시 구분하세요. 다시요.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뭐다? 후발적 사유고. 정정은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뭐다? 원시적. 자, 원시적은 무슨 말?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고. 또 그러면 정리는 보세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일치하는 대상이 뭐가 있다? 토지 대장을 절반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의 표시가.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러면 불일치한 사항은 또 두 가지죠.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요 구조예요. 또 정정도 보세요. 정정은 좀 전에 원시적 그랬죠. 원시적은 무슨 말? 대장에다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고. 그때가 정정을 해야 되겠죠. 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잘못 적은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잘못 적을 수 있고 소유자도 잘못 적을 수 있다. 이게 구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리와 정정을 이렇게 한번 좀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제 다시 하나씩 볼게요. 자, 칠판지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첫 번째 지적 정리인데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지적 공부의 정리. 다시 지적 공부의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자,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후발적. 또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두 가지.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고. 첫 번째 보세요. 그럼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이 되는 거지. 그럼 또 토지 이동 사유를 이렇게 잘랐어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역변경. 다시 토지동 사유를 두 개로 잘랐다. 두 개로 자른 기준이 뭘까요? 위에는 뭘 해야 되고? 위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 합병, 지역변경은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이렇게 와야지. 그럼 다시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조사를 딱 했죠. 그럼 소관청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제. 첫 번째 한 가지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소유자. 이제 소유자를 정리해야죠. 다시 또 잘라야 돼요. 두 개. 여기는 신규 등록지가 있고 기등록지가 있다.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신규 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해요? 그렇죠. 지적 소관청이 해야지. 자, 비교. 우리 지난주 수업 내용이에요. 지난주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소관청이고. 자, 그다음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방법이 또 3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고. 자,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이제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근데 얘는 날이면 날마다 나왔어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자,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해야죠. 자, 등기했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거를 뭐라 부른다?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통지가 오면 소유자 을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한 가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등기소가 통지를 안 해. 자, 통지 빠뜨릴 수 있어요? 가능하죠. 안 바꿔줘요. 그럼 안 바꿔주는 거 보세요. 을 앞으로 지금 등기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대장을 안 바꿔줘요. 을이 닦아서 야,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두 번째 이제 소유자의 신청. 그래서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 가져와라?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또 세 번째는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등기소가 통지 안 해. 자, 을도 안 해요. 자,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어느 날 대장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직권으로 이제 소유자 직권으로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왜? 어차피 권리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부 기준이니까. 따라서 정리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방법 3가지 정확히 잘라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책 좀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자, 49페이지. 자, 5번에 1번. 지적 공부의 정리. 이제 의 보시고 이제 2번 보세요. 지적 정리 내용에서 1번에 줄 그세요. 토지 이동 줄 긋고 제목. 동아 1번 토지동. 그 토지동이 이제 여기예요. 토지 표시를 정리하자 그 말입니다. 토지 이동. 됐고. 기억번. 자,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A번, B번을 묶어주시고 앞에 적어놓으세요.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A, B 묶어놓고 토지 이동 사유. 이제 토지동 발생했다 그 말이고. 자, 니은번.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오면 이 소리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소관청이 만들어준 소리니까 그 뜻이고. 한 가지. 자, 이번에 또 줄 그세요.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자, 여기에요. 소유자를 정리하자. 소유자 파트. 소유자. 또 잘라요, 2개. 자, 기업번에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나왔고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니은번에 기등록지 줄긋고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여기에요. 자,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시험 문제가 뜨면 문장이 거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구조가 파악이 돼야 문제가 풀려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A번. A번이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줄긋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소가 뭐 한다? 알려줘야죠? 여기가 이제 보세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돼. 통지가 맞죠? 그럼 소관청이 이렇게 해요. 소관청이요. 자,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해봐요. 다시,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합니다. 표시가 이제 일치하죠? 을로 바꿔줘요. 만약에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해요. 다시,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등기를 바꿔야 돼요? 대장을 바꿔야 돼요? 잘 좀 고민해봐. 막 찍지 말고. 다시. 자,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돼. 다시.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했더니 양자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토지 표시는 기준이 뭐예요? 대장 기준이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등기부가 지금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때 소유자를 을로 안 바꿔줘요. 그래서 그때는 을로 안 바꿔주고 통정고를 돌려보내버려. 요거를 뭐라 부른다? 그렇지. 요게 이제 불부합 통지라고. 요거 꼭 알아야 돼요. 다시 이제 통지가 들어오면 소관청은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면 을로 바꿔주고 등기부와 대장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를 을로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 그때는 통정고를 돌려보내버려. 요게 뭐다? 요게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서 요 뜻을 꼭 아셔야 돼요. 그 책 보세요. 자, 첫 번째 점 보세요. 등기 기록과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 딱 줄긋고 그때는 을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자, 두 번째 점 별표. 등기 기록과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 그때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안 바꿔줘요. 그럼 이제 간할 등에서의 불부합 통지 줄그세요. 불부합 통지. 요 말이 나와야 돼.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소관청이 통지 돌려보내버렸죠. 자, 돌려보내는 거. 요게 뭐다? 불부합 통지 했어요. 하면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통지 들어왔죠? 그럼 등기소가요. 을한테 등기를 시켜요. 변경등기 하라고. 토지 표시. 을이 안 해. 을이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등기소가 직권 등기를 하고 통지를 다시 해줘요. 그때 이제 을로 바꿔줍니다. 이제. 절차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요 불부합 통지, 요게 이제 한 번쯤 정답으로 뜰 지문이에요, 조만간에. 알고. 그럼 B번. 자, B번은 제목. 자, 지적소관청의 직권 줄긋고, 직권. 이제 직권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요 직권의 이유는 어차피 보세요. 어차피. 자, 권리는 대장 기준, 등기 기준. 등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등기부 따라서 그냥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C번에 소유자 신청 줄긋고, 그 이제 파란 글씨도 줄거주세요. 자, 이제 소유자 신청할 때 소유자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뭐 등기필 정보 묶어놓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묶어놓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시험 나오면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구조를 보시고. 그럼 좀 더 이제 볼 질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시죠. 자, 양가로 3번. 그 제목 나왔어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거기서는 1번 지문 보세요. 1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홍구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새로운 행정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제 명칭 줄 보세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거 기억나세요? 자, 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요렇게 이제 요쪽은 수원시, 화성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행정구역이. 근데 이제 작년에 화성과 수원이 토지를 잘랐어요. 막 교환했어요. 여기는 수원 너 가져라. 화성 너 가져라. 그럼 여기 이제 원래는 화성이었죠. 이제 어디예요? 수원이죠. 여기는 반대로 수원이 화성으로. 그럼 여기서 이런 토지에 이제 소재 지번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토지에 소재나 지번은 소유자가 변경을 해야 돼요?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 그 말이지 이제. 그래서 1번 지문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고, 자 2번은 거기에요. 2번은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자, 지번부여적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그 뒤에 줄 그세요.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적에 지번을 부여한다. 줄 그세요. 소관청은 어떤 지역?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 요게 시험 나왔어요. 예전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바뀌었죠, 지번이. 바뀌어져. 이렇게 하세요. 종전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 종전 지역이 아니고 어디? 이제 새롭게 바뀐 지역 지번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그 2번 지문도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럼 양가로 4번 보세요. 정리 방법. 여기 다시 칠판 보시고, 토지 표시 바뀌면 이때는 이제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만약에 소유자 바뀌었죠. 이때는 뭘 만들어야 돼? 왼쪽이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근거 서류 2개. 그래서 그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있을 때는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 줄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이때는 뭘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뭔가 하면 지적 공부를 막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근거 서류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근거 서류가 뭐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바뀌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명칭 비교. 그다음 이제 또 있어요. 정리 시기. 정리 시기. 그 끝에 와서 형질 변경의 원이 되는 공사가 뭐 했을 때? 준공된 때. 이제 사업 끝나면 그때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일단은 정리 파트는 이제 구조 잘라 놓으세요. 다시.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는 뭐다? 후발적. 또 이제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자, 하나 끝났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이 와야죠. 자, 두 번째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다시 등록사항 정정은 다시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근데 불일치 사유가 뭐다? 원시적. 원시적은 무슨 말? 뭔가 하면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잘못 적었다고요. 자, 그러면 잘못 적을 사항은 뭐가 있어요? 또 두 가지 있지. 그렇지.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대장에다가 토지 표시를 누가 잘못 적었다? 등기관이. 왜 나와 갑자기 등기관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 소관청이. 그럼 보세요. 정정은 원시적이니까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야죠. 그래서 원칙 첫 번째가 뭐다? 소관청의 직권 그 말이에요. 여기는 직권이 제일 앞에 게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시적이니까 이거예요. 잘못 적은 사람이 다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고? 소관청의 직권. 또 직권을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는 소유자의 신청. 자,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일단 제 의식 한번 먼저 보세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다시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여긴 중요한 게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9가지 외우시려고? 굳이 말리진 않아. 외운다면 막 적극 권장해요. 자, 근데 9개 외워봤자 돌아서면 다 똑같아 누구나. 자,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9가지인데요. 반드시 문장 속에는요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 이거 찾아보는 거지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렇게 이제 또 나와요. 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여기는 문장이 딱 두 개예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경계 변경 그럴 거고, 두 번째 이렇게 할게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좀 이따 비교합니다. 두 문장.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 표시 파트고요. 그럼 소유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유자 정정은 뭘까요? 그렇죠. 대장에다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고. 그때가 정정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뀐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또 이제 잘라야 돼. 두 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다시 이렇게 시험 나와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사항을 정정할 때 여기는 신청지권이 다 되고요. 여기는 어떤 서류를 첨부할까요?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되겠지. 언제나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부 중심이니까. 자, 그 다음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사항을 정정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보세요. 미등기지죠. 여기는 신청은 받아주는데요. 직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등기부 있어요? 없고.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 나온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다. 그거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이제 명칭 알아야죠. 그래서 구조를 잘라 보셔야 되겠죠. 이 책에 줄 읽어볼게요. 자, 50페이지 보시죠. 2번 제목 등록사항 오류 정정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 오류란 말을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같은 표현이고. 자, 의 보세요. 의. 자, 의에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는 와 있죠. 신청할 수 돼 있고. 2번은 지적 소관청 와 있죠. 직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2번 줄 그세요.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 여기에요. 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표시 내용들 첫 번째 이거 하세요.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했고. 또 잘라 보면 첫 번째는 그 동그라미 1번. 자, 소관청의 직권 줄 그어주시고. 자, 기업번 직권 정정 사유. 자, 사유가 이제 밑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9가지예요. 여기가 우리 시험의 빈출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옆에 제가 적어놨어요. 일부러 줄 그세요. 근거 서류 이렇게. 그래서 9가지인데 9개 문장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거지 절대로 외워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자, A번. A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누가 만든 서류예요? 소관청이 만든 서류예요. 뭔가 하면 소관청이 자기가 쓴 서류랑 지역공부가 불일치하니까 바꿔주자 말죠? 바꿔주자 그 말이고. 두 번째 B번. B번에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요? 무시라고? 잘 읽어봐. 막 찍지 말고. 그냥 틈만 나면 찍으려고. 자, 중요한 말이 뭐다? 면적의 증감이 없이. 보세요. 자, 등록사항을 정정했죠. 면적이 바뀌어요. 면적이 바뀌면 나중에 손해상 위험성이 있잖아. 이거는 면적이 안 바뀌니까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돼.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이거를 위치 정정 그랬지. 이제 위치 정정. 줄 딱 그어놓고 위치 정정. 그 다음 C번. C번은 몇 줄이에요? 4줄이죠. 시험에 절대로 못 나와. 너무 길어가지고. 읽어오지 마요. 필요 없어. 그럼 이제 D번에 줄 그세요. 지적공부 작성. 또 지적공부 작성. 보세요. 우리가 지적공부를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지적 측량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지적 측량 성과도가 나와. 이제 그거 가지고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럼 2번. 2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또 나왔죠? 지적 측량 성과.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소관청이 준 서류예요. 1차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바꿔주겠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 F번. F번에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말. 지적위원회 의결. 그리고 F번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가로치고 여기가 뭔가 하면 여기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했을 때예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럼 이제 심사가 끝나면 그 위원회가요 의결서를 줘요. 의결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럼 또 자, G번. G번에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다? 뭐다? 잘못 입력. 입력. 자, 다시. 입력은 무슨 말? 입력? 자, 보세요. 우리 옛날의 장부들은 종이장부죠. 자, 원래 종이장부잖아요. 이 종이장부를 어떻게 했어요? 전산으로 옮겼죠. 자, 근데 보세요. 종이장부가 이제 전산으로 옮겼어요. 근데 여기 쓰인 사항들이 지가 알아서 막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옮겨야 돼, 일일이. 모르고 잘못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가 있다? 그렇지. 요거 있잖아요. 종이장부. 누가 또 어디 그래. 설마 이런 일이. 자, 보세요. 종이장부를 전산으로 옮겼죠. 요게요. 몇 년쯤 걸렸을까요? 20년. 자, 이유. 우리나라 토지가 몇 필지? 약 5천만 필지. 상상이 돼요? 보세요. 5천만 필지인데 1필지당 정보 한 장씩이에요? 엄청 많아요. 옮겨 쓰다가 잘못 옮길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법률에 쓰여 있죠. 법에 쓰였다는 말은 이런 사건이 많다 적다.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모르는 게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엄청 많아요. 바꿔주자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자, 그다음 H번 보세요. H번에 중요한 근거는 뭐가 있다? 더 중요한 거. 그치. 등기간 통지. 자, 등기한 통지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고. 자, 집 하나 보세요. 사건 말씀드릴게. 자, 또 이제 복습을 또 한번 해봐야죠. 자, 여기가 10의 임, 11의 임. 저 임야예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지. 자, 근데 합병 신청 전에 소유자가 여기다가 자신의 주거용 건물을 딱 전놨어요. 자, 1필지 1부의 형질 변경.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죠. 자, 근데 보세요. 소유자가요, 건물 져놓고 소관청 가서 합병을 신청했어요. 근데 소관청에서 문제가 온 거면 요걸 몰랐어요, 건물 있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합병을 받아주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경계 싹 지우고 10일에 임 딱 지워버렸어요. 합병됐죠. 그럼 그 다음 이제 소유자는 이 토지 뭐 해야 돼요? 아니, 대장을 묶었다. 근데 그 다음 뭐 해야 돼? 등기소 가서 하필 등기해야 돼. 자, 보세요. 근데 그래서 다시 등기소 가서 하필 등기를 신청을 딱 했어요. 이 등기관이 여기에 건물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 신청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죠. 등기 어떻게 해야 돼? 각하처분 때려버려야지. 각하처분 때리고 이제 등기관 소관청에 전화해서 이제 잘난 척 해, 안 해? 뭐래? 건물 딱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역적 공무원 기분 좋아 나빠? 어떻게 해야 돼? 뭘 찾아가기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되돌려야지. 다시 경계에 그리고 10일에 임 적어라 그 말이지. 요게 직권정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요. 등기한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이제 등기법 들어가면 또 나올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또 있어요. 자, I2번. I2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면적 환산. 자, 또 한 번. 자, 한번 들어오시면 돼. 자, 우리나라가요. 1975년도 이전에는 면적을 평으로 적었어요. 근데 75년에 바꿨어. 제곱미터로.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평 곱하기 얼마? 3.3058. 근데 지가 알아서 막 바뀌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75년도에요. 누가 보더니 그래. 전자계산기가 있었대. 전자계산기? 없었어. 내가 알아봤더니요. 하도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그랬더니요.
1975년도에 미국에서 개발됐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판 튕기는 거야. 몇 필지를? 50만 필지를. 요거는 몇 년 걸렸게요? 요거 12년 걸렸어요. 12년. 이게 그러면 안 끝나, 이게 사업이 이게. 자, 근데 모르고 평 곱하기 뭐 했다? 3.8 그 말이에요. 밑에는 이제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이거 있잖아, 평으로 쓰면 죠. 요걸로 이제 바꿔주겠죠. 그래서 9가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자, 암기가 최선이 아니에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돼. 근거 서류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시험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나와요. 박스 문제를 딱 치고 기억, 니은, 디귿 쭉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죠. 보세요. 다음 중 소관청의 직권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사유인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면 외우지 마시고 문제에서 정확히 찾아봐야 돼.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자, 뭐 지적 측량 준비 파일 이런 거 믿을 수 없다 되겠죠. 등기부 나오면 X지. 지금 토지 표시가 나왔는데 등기부를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서류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셨고, 자, 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 디귿 번지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이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예요. 누가요? 토지에 대장을 떼러왔어요. 근데 아직 대장을 정정 안 했어요. 그럼 그때는 대장을 신청인에게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안 줄 수는 없잖아. 줘. 주는데 문제. B번에 별표 치고, 자, 디귿의 B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거기서 이제 줄그세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스탬프 찍어줘요. 우선 흑백의 반전이 뭘까요? 흑백 반전. 자, 이거예요. 종이는 무슨 색? 하얀색. 스탬프는 무슨 색? 그래, 그게 흑백 반전이야. 응? 종이는 하얀색, 스탬프는 까만색. 그게 뭐다? 흑백 반전. 작년 시험에 이거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는 무슨 색? 빨간색. 그거 작년에 가로쳤어. 빨간색을 왜 물어봐?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 제대로 좀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요 문장 시험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흑백 반전 적어놓고 뒤에 빨간색을 가로쳐놨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소유자의 신청. 여기까지 이제 토지 표시 직권 파트였고요. 두 번째 신청이에요. 자, 보세요. 소관청이 안 바꿔주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문제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거꾸로 이렇게. 문장은 딱 두 개. 첫 번째,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 변경이 있더라. 이때는 뭐 가져와라. 자, 보세요. 경계가 내 거 안 바뀔 수 있어요? 내 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옆에 것도 바뀌니까 뭐 가져와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줄 거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2번에 기어해서 이제 줄 그세요. 경계가 변경. 이제 A번, B번. A번에서는 승낙서. 또 승낙서 잘 적어줘요? 안 적어주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판결 받아오면 되겠지, 이제. 승낙서나 판결서고.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의 A번 줄 그세요. 경계 또는 면적. 자, 이제 고개 드시고 여기. 자, 첫 번째는 경계 변경이죠. 이때는 이제 뭐 가져와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고. 두 번째가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뀌어요. 근데 면적 바뀌면 심각하죠. 면적이 바뀌니까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래, 등록사항 정정 측량. 측량 끝나면 뭐죠? 성과도. 그러니까 한 단어로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맨날.
용어를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시험에 경계 변경인지 경계도 면적이를 구분하시면 된다고. 두 개. 딱 됐고. 그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제 요게요. 이제 소유자를 정정한다. 소유자 정정 이렇게 했고. 또 잘라야죠, 두 개로. 그래서 첫 번째. 자, 기등기지 줄 긋고 옆에 줄 긋으세요. 기등기지는 신청, 직권 다 돼요.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줄 준 거 주세요. 자, 그 다음 줄 끝에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끝에 등기전산 정보 자료. 다 묶어놓고 한 단어로 뭐다? 등기 관련 서류. 언제나 소유자는 근거 서류가 뭐다? 등기 관련 서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미등기지 줄 긋고요. 그 옆에 소유자 신청 나와 있죠. 옆에 하나 적으세요. 미등기지 옆에다가 가로치고 직권 X 이렇게. 자, 뭔가 하면 기등기지는 신청 직권이 둘 다 있어요. 미등기지는 뭐만 있다? 신청만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미등기지죠. 국가는 간여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청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서류 줄 거주세요. 그 다음 줄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뭐 흔히 그렇게 해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오고 등기 관련 서류. 그 다음 미등기지는 어떤 거 가져와라? 가족관계 등록부. 또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보시고 이제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직권 정정. 이렇게. 올해 또 나오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자르세요. 정리인지 정정인지 이렇게 잘라야 되고 또 나와야 돼. 이게 지금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를 구분하셔야 정확히 흐름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적법 파트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개가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두 개 또 봐야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52페이지 이제 나머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촉탁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거 왔어요.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자, 문제. 자, 칠판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대장을 딱 바꿨다. 그럼 이제 문제가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려줘야죠. 표시 바꿔라 이렇게.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등기 촉탁. 그걸 좋아하는 촉탁이잖아 이게. 그래서 촉탁은 무슨 뜻?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촉탁. 여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을 해야죠.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그렇죠. 신규 등록은 제외 그랬지.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해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야 돼. 그래서 다시 촉탁은 딱 떠올라야 돼요.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나와야죠.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 또 재밌는 거 이걸 하도 냈더니 사람들이 안 쏘가요. 그래서 새로는 바꿔내서 소유자를 변경했을 때 촉탁해야 하네? 자,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소유자니까 등기 바꿔놨잖아요. 그럼 소관지 을로 바꿨죠. 그럼 또 알려줘?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요것도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소유자 변경 이렇게 이제. 직접 다시 줄 긋게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보세요. 네 번째는 타이틀이 지적 정리의 통지라 불러요. 자, 이걸 좀 길게 늘려볼게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 통지한다. 땡땡땡이 누구? 이게 소유자예요. 이 뜻이에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문제가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통지 사유가 또 9가지예요. 9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통지 사유, 통지는 언제 한다? 소유자가 모를 때. 그러니까 멋있게 이렇게 말해야지.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자, 직권 정리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자 그 말이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통지 시기. 자, 보세요.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통지 시기를 잘라봐야 돼요. 또 이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변경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이렇게. 두 번째, 변경이 필요 없을 때는 7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어보면 참 좋은데 앞으로 가요. 기산점으로. 다시 첫 번째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 내야 한다? 15일.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렇게 하면 X예요. 자, 보세요. 여기 소관청이 촉탁을 딱 했죠. 촉탁을 딱 하면 등기소가 이제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하겠죠. 하고 나서 다시 알려줘요, 소관청에다가. 이걸 등기 완료 통지라 불러요. 그래서 15일인데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두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7일인데 언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최근에 이거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두 가지 책 좀 볼게요. 자, 촉탁 봐주세요. 자, 52페이지. 자, 의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동 줄긋고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줄거주세요.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지체 없이 등기 간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청해라 그 말이죠. 또 이제 그 밑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좀 있어 보이죠? 자, 국가가 누구?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자, 촉탁 대상 6가지 묶어놓고 자, 유분까지 묶어놓고 그 6가지가 뭐다? 그게 토지 이동 사유예요. 묶어놓고 토지 이동 사유. 그럼 첫 번째 1번 지문 끝에 가로치고 뭐라 써있다?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 주로 그거 시험 나왔고. 자, 그 다음 절차는 필요 없고요. 4번 지적정리의 통지. 자, 이제 의 보세요. 의.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촉탁하였으면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딱 자르고. 그 다음 문장 줄거주세요.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고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줄거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어디다 공고하라고요? 해당 시군구 공보 줄긋고 또 그게 시험 나왔어요. 그 문장이 2번. 이렇게 나왔어. 해당 시도 공보에 그러고 나왔어요. 시도 공보. 그럼 OX? X예요. 자, 보세요. 혹시 이 중에 시군구 공보 보신 분? 그것도 안 보는데 시도 공부에 하면 누가 더 봐, 안 봐? 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 냈어요. 장난치려고. 그래서 저기 이제 줄그세요. 시군구 공보입니다. 이렇게 위치되고. 옆에 가서 통지 사유 9가지 쫙 묶어주시고 9개 묶어놓고 자, 첫 번째 1번 줄거주세요. 자, 소유자 신청이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나와야지. 그럼 이제 정리했을 때. 그래서 뭔가 이제 직권 정리니까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주자. 자, 보세요. 우리 수업에 몇 번 나왔어요. 아까 나온 거 복습할게요. 해면수 말소 며칠 내? 90일.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90일 지나버리면 직권 말소하고 그럼 이제 말소한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그게 통지라고. 그때 나왔잖아요. 또 봐요, 여기요. 아까 한 거. 자, 수원과 화성. 행정구역 바꿨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토지들은 자, 소재나 지번이 다 바뀌겠죠. 바꿨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소유자에게 이제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통지라고. 이렇게. 자, 또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해야죠?
그치. 다시. 네. 일단 요거 먼저. 지적 공부가 멸실 분실했어요. 그때 뭘 해야 한다? 지적 공부 복구.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복구했으면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말아요. 그게 통지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통지 사유는 이렇게 할게요. 9가지인데 외우지 마시고 이제 주요 포인트가 뭐다?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 말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따져보시면 충분히 해결돼요. 이렇게. 묶어놓고. 그럼 양가로 3번. 자, 별표 딱 치고 통지 시기. 자, 첫 번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며칠 내야 한다? 15일.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기서 이제 통서 딱 받으면 그때부터 15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때 며칠 내야 한다? 7일. 언제부터 7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 파트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2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3개까지. 그래서 반드시 구조 확인하셔야 돼. 이제 그 밑에 한 개 더 있어요. 자, 5번도 한번 보세요. 5번. 그 밑에 5번. 자,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자,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했죠. 그럼 수수료 당연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원칙은 누가 납부할까요? 다 소유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부담이지. 내 토지니까. 근데 1번 보세요. 1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자, 직권으로 측량해서 정리했죠. 그때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요.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죠. 물론 소유자 할 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예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시험 나와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하나 예외가 있죠. 국가가 수수료 안 받는 거 해면성 말소했을 때. 자, 요 불쌍한 애한테 가가지고 이제 수수료 받으면 돼야 안 돼. 그때는 빼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여기 칠판 좀 봐주세요. 정리 파트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도 우리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이제 좀 어렵진 않고요, 좀 복잡해요 구조가. 그래서 자르세요.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그럼 촉다가 통지고 자르세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요거만 비교하면 충분히 문제 다 풀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여기는 시험 보러 하셔도 새로운 지문은 없어요. 우리 지금 줄근 지문 있죠? 딱 그만큼이 시험 나온 지문들입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적 측량 파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